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착한 남자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착하고 순박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도 돈 앞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 일을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시골 청년이었어요. 순박한 데다 거짓말은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도 못 되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고 여태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남편은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시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포도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품종 개량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시댁은 여윳돈이 없는 집이고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는 친정밖에 돈을 빌릴 데가 없었죠. 장모님, 제가 품종 개량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설 투자도 해야 하고 재료도 사야 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게 쳐서 되갚고 싶은데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했어요. 남편이 비빌 언덕이라곤 처가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남편은 거의 죄인처럼 엄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위 성실하고 착한 거 하나 내가 잘 아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나? 내 노후 자금으로 조금 모아둔 것이 있는데 그거 쓰게. 그리고 꼭 성공하게. 나는 자네처럼 성실한 일꾼이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장모님,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돈이니 유용하게 쓰고 오래 걸리지 않아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친정엄마도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아니까 그거 믿고 남편에게 엄마의 노후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물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차용증까지 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큰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품종 개량이 대박이 난 거예요. 포도알이 크고 맛도 달아서 인기가 많아진 거죠. 시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큰 대박이 난 거였죠. 나도 조금만 더 있으면 분홍이라고 봐도 되겠지? 부자들 보면 그저 부럽기만 했는데 나도 이제 살 만큼 산다 이거야. 맨날 아껴서 살기만 했는데 이젠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본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복도 찾아오네. 이거 다 우리 엄마가 당신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던 거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장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었겠어. 남편은 돈 좀 만지더니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큰돈 한 번 만져본 적 없이 살던 남편이 어깨를 펴고 다니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장모님, 제가 이번에 품종 개량해서 대박난 포도 좀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장모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제일 상품 좋은 걸로 가져왔으니 맛은 보장합니다. 남편은 품종 개량에 성공하고 제일 먼저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감사의 인사까지 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죠. 바쁜데 이것까지 가지고 온 거야? 그래, 너무 잘 됐네. 내가 근래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야. 난 자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맞지. 전 이 모든 게 장모님이 절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잊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얼른 돈 벌어서 장모님께 돈도 갚고 장모님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자신의 성공을 친정엄마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앞으로 더 잘 되려면 계속 성실해야 하네. 자네야, 알아서 잘할 거 내가 잘 아니까
걱정은 없네.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장모님 돈 갚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네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기뻐. 아휴, 나도 이제 마음이 좀 놓여.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감사해야 하고 친정엄마는 남편을 믿어주고 옆에서 보는 저는 너무나 기뻤죠. 그래도 돈을 좀 만지긴 했어도 아직은 친정엄마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남편은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우리 남편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집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돈 맛을 보기는 했지만 친정엄마에게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여유롭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진짜 동창회는 괜히 왜 간 건지 오랜만에 갔다가 괜히 기분만 나빠지고 정말. 시모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씩씩대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어리둥절했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옷도 예쁘게 입고 동창회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한 시모의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제가 물었죠. 말도 마라. 몇 년 만에 동창회 갔다가 나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입만 다물고 있다가 왔다. 나만 빼고 다들 잘났지 뭐냐. 왜 그러시는데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고 오셨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왜 이렇게 안 좋으신 건데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러세요? 다들 말이다. 아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다 그러고 딸이 명품백 사줬다고 하는 건데 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아휴, 난 언제 자식 덕 좀 보나 몰라. 시모의 동창들이 자식 자랑을 잔뜩 한 모양이었어요. 동창회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자식 자랑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시모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속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에이, 엄마는 나도 이제 돈 좀 버는데 내 자랑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이번에 돈 좀 벌었다고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뭐 하냐. 난 평생 반지하 살고 있는데. 아들 돈 많이 벌어도 나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을 할 게 대체 뭐가 있니? 너 어릴 때는 나한테 집도 사주겠다고 그러더니 나는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지금도 반지하 살잖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게 평생 좋은 날이 한 번 없어.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러냐. 나도 사정 좀 나아지면 엄마한테 지금보다 더 잘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 기다리다 내 인생 다 끝나겠다. 넌 돈 좀 벌었다면서 정말 나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어? 집 한 채를 못 사줘? 우리가 떼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모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들한테 집 안 사주냐고 떼를 쓰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보다 수입이 좀 나아진 정도지 솔직히 우리가 집을 사드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평생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살면서 살림살이가 좋았던 적 한 번 없이 평생 반지하에 산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집을 사달라고 아들에게 조를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의 말에 자극을 받았나 봐요. 평소답지 않게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 동창회 다녀와서 속 많이 상하셨나 보네. 내가 엄마 집 사준다는 약속 잊고 있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집 사줄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우리 엄마 아파트 한 채는 꼭 사줄 거라고. 조만간 아파트 사줄 테니까 다음에 동창회 나가면 꼭 자랑해. 엄마 친구들 중에 집을 해준 아들은 없을걸? 남편의 말에 저와 시모는 둘 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시모는 기뻐서 눈이 커졌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눈이 커진 거였죠. 며칠 전만 해도 저희 엄마에게 빨리 돈을 갚겠다고 한 남편이 갑자기 시모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에게 돈을 갚을 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유, 정말이야, 아들? 정말로 엄마 아파트 해줄 거야? 나 그럼 바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 그래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 내가 우리 엄마 아파트 한 채 못 해줄까?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뭐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아파트 사주면 되겠네. 엄마도 얼른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해.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니까 시모는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따졌죠. 무슨 자신감으로 어머님한테 집을 사드린다고 한 거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아직 그 정도 형편 안 돼.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어머님은 아파트 받는다고 친구분들한테 자랑까지 하고 그럴 텐데 그러다 아파트 안 사주면 어머님 원망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이, 거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왜 자꾸 이래? 지가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를 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일단은 냅뒀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시모에게 30평대 아파트를 사들인 거예요. 저에게는 알아서 하겠다고 다 생각이 있다고 하더니 그냥 저질러 버린 거죠. 돈 좀 더 벌면 하려고 했는데 엄마 말씀대로 계속 나중에 하고 미루면 우리 엄마 호강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시는 거 볼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 샀어.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집을 그냥 사드릴 수가 있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한 건데. 당신이 지금 어머님 아파트 사드릴 때야? 우리 엄마 평생 반지하에만 살았잖아.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높은 곳에서도 살아보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울 엄니 소원인데 장남이 들어줘야지.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기가 막히고 화부터 나더라고요. 저도 효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면 저도 그걸로 불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는 해외여행이나 명품백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솔직히 그 돈, 저희 친정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 돈은 갚지도 않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1억 빌린 건 기억 안 나?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최대한 빨리 엄마한테 돈 갚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약속은 잊은 거야? 당신 정말 왜 이래? 그 돈은 당장은 못 갚지. 장모님 드릴 돈 모아놓은 것도 엄마 아파트 사는데 다 들어갔는데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장모님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우리 엄마만 반지하에 사는 거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줄 알아? 당신 어머님이 반지하에 사시는 게 그게 내 탓이야? 그거 안타깝다고 엄마한테 갚을 돈을 아파트 사는데 써? 우리 엄마 돈은 언제 갚으려고 아파트를 산 거야? 왜 대책 없이 일부터 저지른 건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허세를 부려?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 엄마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뭐? 우리 엄마는 나이 안 들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 1억도 우리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 겨우 긁어 모아서 만들어준 돈이야. 우리 엄마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혹시라도 갑자기 엄마 병원비 필요한 일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적어도 엄마한테 갚을 돈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아파트 사들였다고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잖아.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갈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큰 절까지 올렸으면서 갚을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돈 갚기는 싫어? 무슨 놈의 심보가 그래? 빌린 돈은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니네 엄마 돈이라고 생색이라도 내는 거냐?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쪼잔하게 그러지 좀 말자. 제가 계속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이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쪼잔하다고 생색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뭐? 그깟 돈 몇 푼? 그러는 너는 그깟 돈 몇 푼이 없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냐?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돈이었어. 충동적으로 네 엄마 아파트나 사주라고 준 돈 아니라고. 딸 자식 살림 좀 나아지라고 빌려준 돈을 겨우 그깟 돈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 내가 농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알아? 그래서 뭐든 도와주려고 돈 빌려준 거야. 근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아, 지겨워 진짜. 돈 한 번 빌린 거 갖고 되게 뭐라고 하네. 솔직히 장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게 있냐? 그거 아까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거면 대체 왜 빌려준 건데? 남편이 저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못돼 보이는지 저는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믿고 산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순박하고 착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러는 너희 집에서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준 거 있어? 너도 네 부모한테 돈 못 빌려서 우리 부모한테 돈 빌렸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이 지금 잘했어? 저는 남편의 눈빛에 꼭지가 돌아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난리를 쳤어요. 악을 쓰기도 했고요. 제가 결혼해서 그토록 화가 났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얼른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몰라라였어요. 장모님도 돈 빌려줄만 하니까 빌려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급히 갚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빨리 갚겠다고 했을 때도 그래 빨리 갚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 인간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성실하고 착한 거 봐서 우리 엄마가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심보를 그렇게 써? 당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당장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한 번만 더 돈 빌린 거 갖고 사람 귀찮게 하면 나도 더는 안 참을 거니까 알아서 해.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당신이 안 참으면 나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아, 진짜 시끄럽게 하네.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성질나서 못 참겠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의 반응은 심드렁하더라고요. 돈 빌릴 때는 그렇게 깍듯하더니 돈 갚으라고 했더니 태도를 싹 바꾸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막말을 한 것도 정말 참을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에게 겁을 줘서 입을 다물게 하려던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면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황을 설명하고 시모를 설득하기로 했죠.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생각도 있었고요.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충동적으로 아파트를 샀지만 어머님이 정말로 그 집을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아들이 나 주겠다고 아파트를 사줬는데 왜 네가 된다 안 된다 난리야. 네가 날 찾아와서 할 말은 아니지 않니? 새 아파트로 막 이사를 한 시모는 짐 정리를 하면서 아주 흥겨워 보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를 받지 말라고 하니 기분이 퍽 상한 모양이었죠. 저희 이제야 돈 좀 벌기 시작한 건 맞지만 아직은 어머님한테 아파트 사드릴 형편은 안 돼요. 남편이 저희 친정 엄마한테 빌린 돈도 1억이나 있어요. 그것도 당장 갚아야 하는데 당장은 그 돈 갚을 형편도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님 아파트를 해드려요. 저희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어머님 섭섭하지 않게 잘 모실게요. 그럼 네 남편한테 말하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돈 빌린 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샀겠니? 다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산 거 아니겠어? 사실은 내가 아파트 받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도 상황을 다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네 상황 알면서도 그 집을 받으셔야겠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돈 빌린 게 1억이나 있다고요. 남편은 이 아파트 사느라 그 돈 갚지도 못하고 있고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 사시는 거 마음 안 불편하세요? 내가 마음 불편해야 하는 일이니? 돈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빌려줄만 하니까 빌려주셨겠지. 그 돈 천천히 갚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빌려주신 거 아니겠어? 그렇게 치면 어머님도 당장 아파트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아, 됐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집 받기로 다 얘기 끝난 거야. 나도 이제야 우리 아들 덕 좀 보려는데 네가 왜 와서 초를 치니? 너 이러는 거 아주 꼴 보기 싫어. 솔직히 네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잖아. 나 짐 정리해야 하니까 어서 가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들 덕에 지금까지 계속 아들 덕 보고 계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알면서도 넘어가 드린 거 많아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그동안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아들 덕을 봤다고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뭐 받은 게 있다고? 니들이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명품백을 받아봤니? 너희 덕에 해외여행을 가봤니? 내가 용돈을 넉넉히 줘봤어. 뭘 해줬어? 아들이 품종 개량한 걸로 가장 덕 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뒷주머니 차고 있는 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죠.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아파트 받을 생각에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시모가 미워서 그랬어요. 시모가 아들 몰래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대로 시모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새집 간다니까 부러워서 그러니? 너는 참 할 일도 없다. 나이 많은 며느리 참고 살아줬더니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 네가 우리 집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니?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친 주제. 내가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난 너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하필이면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산다는 건지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다고. 불안함을 느꼈는지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모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시모에게는 더러운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제가 시모의 집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시모가 집에 없길래 또 친한 이웃집에 갔겠거니 했어요. 시모의 이웃 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사는 집이 있거든요. 이웃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요. 시모가 자주 가는 곳이라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고 저도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러다 시모가 이웃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편이 알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얘기였죠. 이거 되게 싸게 해주는 거 알지? 솔직히 이 금액에 해주는 거 미친 짓인 거 아는데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이거면 포도알도 크고 아주 달아. 시모의 목소리가 소곤소곤 떠드는데 저는 단박에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꺼냈죠. 무음 카메라로 시모의 목소리와 옆모습이 잘 보이게 찍었어요. 이걸로 우리 아들이 돈 꽤나 벌었잖아. 근데 내가 겨우 몇십만 원에 파는 거야. 저는 그게 남편의 품종 개량법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것을 시모는 남편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에 팔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팔면서 자기 뒷주머니를 차고 있던 거죠. 저는 그 모든 걸 무음 카메라로 찍어둔 거고요. 솔직히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할까 했다가 당시에는 일단은 눈 감아 주었어요. 저 때문에 시모와 남편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당장 그 일을 남편에게 알리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깊은 뜻도 모르고 시모가 아파트에 눈이 멀어서 저에게 막말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남편한테 전부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계속 저만 알고 있어서 마음 불편했는데 아주 잘 됐네요. 뭘 말해? 네가 뭘 한다고 뭐라도 있는 것처럼 쇼를 해? 아주 웃기고 있어. 내가 꼭 무슨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너 아주 웃긴다. 시모가 아들 몰래 품종 개량법을 팔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얼마나 오래 갈까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 덕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품종 개량법 이웃들한테 팔면서 돈 좀 버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개발한 건지 아시면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사위 하는 일 잘 되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친엄마 되시는 분은 그걸 몰래 팔아서 돈을 벌고 계셨죠? 그러면서 아들 졸라서 아파트까지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시고, 어머님이 그러고도 아들한테 어머니 소리 들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네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 아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제서야 손을 덜덜 떨면서 말도 더듬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고 있던 거였죠.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자신이 부끄러운 줄은 알까 싶었지만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찍은 거야? 나 협박하려고 이런 거 찍은 거야? 그리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어머, 제가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어머님이 속셈이 있던 거잖아요. 아들이 들인 노력 몰래 팔면서 푼돈 벌 속셈.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하시는 모양이 하도 얄미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옆집 지만이 아줌마한테도 증언 받아놨어요. 그분한테도 파셨더라고요. 어떻게 아들 몰래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하고 아파트까지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야. 이거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다시는 나 안 본다고 할 거야. 내가 그때는 살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다. 요즘엔 자주 팔지도 않았어. 나도 양심이 있는데 자주 그랬겠니? 시모가 태도를 확 바꾸어서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영상 증거까지 확인한 이상 자기도 더는 발뺌을 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였죠. 저는 시모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더 미웠어요.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못된 거였으니까요. 많이 안 팔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팔았다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고. 이건 어떠니? 내가 이 아파트 포기할게. 그러면 되겠니? 아니다. 이 아파트는 어차피 너희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돈으로 산 거니까 이 아파트를 너희 어머니한테 증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사돈도 만족하시지 않겠니? 시모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우리 엄마에게 증여하겠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에게 돈을 갚는 것이 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든 증거를 제대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시모가 하는 말을 죄다 녹음을 해두었죠. 혹시라도 말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철저하지 않으면 뒤통수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항상 뭐든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다는 걸 배웠죠. 어머님이 아파트를 우리 엄마한테 증여한 거 남편한테는 일절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 입에서는 절대 말 새어나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말아라. 너도 제발 내가 한 짓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것만은 안 된다.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자기 아들에게 캥기는 게 있으니 말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은 모르게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게 되었죠. 시모는 너무 속상해했지만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속상해하는 것도 우스웠어요. 엄마, 이제 우리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남편이 엄마한테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받아냈어. 근데 왜 우리가 같이 살아? 너도 그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돈은 최대한 늦게 갚으려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였는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사줬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그 아파트 받아냈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돈도 벌고 있다면서 왜 그런 마음을 먹었다니. 그래서 너도 그 아파트에서 나랑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럼 너 갈라서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번에 이 인간 민낯을 제대로 봤는데 정 떨어져서 어떻게 같이 살아? 착한 거 하나 마음에 들었는데 착하지도 않은 놈이야. 그런 놈 남편이라고 믿고 함께 살 자신이 없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돈 못 버는 건 참아도 마음이 못된 건 참을 수가 없는 법이야. 네 마음 이해한다.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한 짓을 알려주었더니 엄마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사위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했는데도 말리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시모가 있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어머님이 집들이 한다고 집으로 초대하셨어. 당신이 아파트 사줘서 좋으셨나 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꾸며내서 말을 했죠. 아, 그렇지. 집들이도 해야지. 언제 가면 되는 거야? 집들이 선물은 뭘 사가면 좋으려나? 남편에게는 시모가 집들이에 초대를 한 것처럼 말해두었죠. 시모가 우리 엄마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셨어. 집들이 선물은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저랑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맞아주었어요. 엄마와 저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남편을 함께 노려보았죠. 아마 그 모습이 귀신이라도 본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 장모님도 오셨어요? 아, 여보, 근데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신 거야? 장모님도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자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이니 지도 사람이면 찔리는 게 있었겠죠. 당신 어머니 여기 없어. 여기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랑 나랑 같이 살 우리 집이라고. 원래 주인한테 간 거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원래 계시던 반지하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싶으면 원래 주소로 가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사들인 집인데 장모님이 왜 여기 계시고 당신이 왜 여기 살겠다는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 당신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셨는지 알아? 품종 개량법 이웃들한테 팔고 계셨어. 겨우 단돈 몇십만 원에 당신이 열심히 품종 개량한 거 팔고 계시더라. 그거 나한테 걸렸고 내가 그 얘기 꺼냈더니 어머님이 이 집 우리 엄마한테 증여한 거야. 그것도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시모가 그동안 했던 짓에 대해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시모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정의감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시모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그 못된 인간한테 남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알려주고 싶었죠. 남편과 시모의 사이가 나빠지고 말고는 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엄마가 어떻게 나 몰래 그럴 수가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아파트까지 해줬는데. 이제 알았니? 우리 엄마는 너 잘되라고 없는 돈까지 긁어 모아서 빌려줬는데 너는 너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는 네 엄마 아파트 사준다고 한 거야. 못 믿겠으면 내가 영상 찍어 놓은 것도 보여줄 수 있어. 잘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시모가 이웃들에게 품종 개량법을 팔고 있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남편도 영상을 다 볼 때쯤에는 분노로 손까지 떨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내가 품종 개량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지 다 알면서 난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고 내가 효도 한번 못한 거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아파트까지 산 건데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에 치를 떨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자기 엄마가 동창회에서 자식 자랑 한 번 못했다고 입이 나와 있는 걸 보고 바로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던 남편이었잖아요. 자기는 엄마를 위해 와이프한테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아파트도 사줬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몰래 품종 개량법을 팔며 푼돈을 챙기고 있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배신감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우리 엄마한테 돌아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한테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집들이 오라고 한 거야. 난 이제 이 집에서 우리 엄마랑 살 거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랑 살아. 장모님, 제가 잠시 미쳤던 것 같아요. 돈 좀 벌어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제가 빨리 돈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장모님께 못할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친정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이제 저희 엄마와는 연을 끊고 장모님께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돈 빨리 갚지 않은 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파트 살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충격을 많이 받고 화가 난 남편은 시모와의 연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저에겐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 밖의 일이었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처음 돈 빌릴 때도 지금처럼 공손했어. 우리 엄마는 당신 착한 그 심성 하나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뒤통수 쳤지. 당신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게 전부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나 절대 못 잊어. 당신이 저지른 짓도 절대 못 잊고. 남편이 사죄를 한다 한들 이미 있는 정남이는 전부 떨어진 상태였죠.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자네가 잘 되길 바랐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네. 한번 변한 자네를 봤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다시 믿고 내 사위라고 부를 수 있겠어. 자네는 자네 어머니 귀한 줄은 알면서 내 딸 귀한 줄은 몰랐나? 듣자 하니 내 딸한테 말도 함부로 한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건가? 자네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사위가 맞기는 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 절대로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저 이제 장모님 잘 모시고 이 사람 왕비처럼 받들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지. 당신이랑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이제는 마주칠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혼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당신의 사과가 아니라 우리의 이혼이야. 난 이미 당신한테 질릴 대로 질렸고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 말에 남편은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시모가 저지른 짓을 알려줬을 때보다 더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죠. 그게 더 싫었어요. 못할 짓 다 저질러 놓고도 제가 지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한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너무 싫더라고요.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이제 내가 전부 알았잖아. 당신한테 그리고 장모님한테 잘못한 것도 전부 인정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하면 내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 내가 바로 잡고 당신한테 잘할 기회를 줘. 잘해보고 말고 난 당신한테 그런 기회 같은 거 주고 싶지도 않아.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뒤통수 맞았잖아. 착하지도 않은 놈을 내가 뭐 한다고 데리고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마. 나 이혼 못해. 장모님,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혼이라뇨. 이제야 돈도 벌고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저 그럼 평생 후회해요. 이 사람 놓치면 저 정말 못 삽니다. 장모님이 좀 말려주세요. 남편이 저와 친정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번갈아 붙잡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우는 얼굴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왜? 내가 보기엔 이혼하는 게 잘한 생각 같은데? 자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지 나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자네가 돈 앞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네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겠나? 친정엄마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꼈죠.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터라 남편의 편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나 엄마랑 연도 끊겠다고 했잖아. 나 이제 당신을 위해서만 살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내가 잘 모실 거야. 내가 약속할게.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지 말자. 친정엄마를 설득할 수 없었던 남편이 저를 보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나 당신 약속 못 믿는 거 알잖아.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 더 버티지 말고 이혼도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 당신 정말 싫어. 끔찍하게 싫으니까 제발 이혼 좀 해. 나한테 애원도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난 이혼 못해.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건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이제 당신 호강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이제야 나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제서 마누라 귀한 줄 알았어? 잔말 말고 이혼해. 이혼 소송까지 갈래? 꼭 그렇게 더러운 싸움을 해가면서 이혼을 해야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난 소송까지도 갈 생각 있어. 이혼 소송이라는 말에 남편은 만연자실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알게 된 충격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죠. 나 이거 내가 원해서 사인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니까 사인은 했지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나 당신 남편이야. 당신 내 마누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100번, 10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사인을 했고 죽을 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속이 후련했어요. 착하고 순수한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고 함께 살았지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없어지니까 오랜 결혼 생활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직은 일이 없지만 곧 일도 가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 때문인지 남자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한 번의 결혼 생활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수학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했어. 포도 좀 갖다 주고 싶은데 그래도 돼? 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해서 자신의 일상에 대해 알려줘요. 솔직히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포도라면 지긋지긋하죠. 남편이 저에겐 눈을 부라리던 걸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도 전부 나쁜 기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주치는 일 없게 집 앞에 놓고 가.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바쁘면 안 가져와도 돼. 아무리 바빠도 당신 챙기는 일은 해야지. 그리고 당신은 언제라도 나한테 돌아와도 되는 거 알지? 나 지금도 엄마랑 영 끊고 지내고 있어. 전 남편은 아직도 우리가 다시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착각이었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연락도 너무 자주 하지 마. 솔직히 귀찮다. 나 이제 돈도 제법 벌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혼자 알아서 살아. 난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당신 인생에서 나 좀 빼줘. 그런데도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저는 그 뒤로 전 남편의 전화를 3번에 1번꼴로만 받아주었죠. 항상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후회라는 건 다 지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과 시모가 사라져서 그 어느 때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걸 회복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10년을 넘게 함께 산 남편도 신뢰가 무너지니까 바로 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보니까 부부 사이의 신뢰만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